네, 이번에는 많은 화제를 불렀던 사건의 그 후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슈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역대급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전라북도. 논밭은 물에 잠기고 집은 무너졌다. 마을은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처음이야 밑병인다는 걸 뭐래 이렇게 물 안 차. 몸만 그냥 나왔지 아무것도 준비도 생각도 못하고. 나락이고 무엇이 그냥 곡식이 고추도 다 죽었어 지금. 복구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하루하루는 힘겹기만 하다. 초당 1,800톤을 방류한다는 건 니네들 물에 잠겨 죽으라는 뜻이죠. 폐사체로 발견되고 유실돼 버리고 그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막막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재민의 2020년 여름을 기록한다. 물난리가 발생하고 열흘이 지난 후 피해를 입은 마을을 찾은 제작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집과 쓰레기 더미들이었다. 아직도 복구가 안 됐어요. 언제 폭우가 쏟아졌냐는 듯 맑은 날씨. 마당에 나와 있는 가재 도구만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내려야 이거 근데 안 내려준다는 거야. 개인들에서 시에서는 이거 안 내준다. 안 내려줘. 안 내려준대 못 내려준대. 객기 돈. 냉장고예요? 불어난 물에 천장까지 치솟은 대형 저장고. 치울 엄두조차 나지 않는 잔해들이 아직도 집안 곳곳에 널려 있다. 아이고 언제까지나 열이나 둘 수가 없잖아요. 사람 다칠까 싶어서 우선 사람이 다칠까 싶어서 어쩔 수가 없어. 아이고,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수해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박남순 할머니는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집수리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한참 일러 보이죠. 군인들이 와갖고 또 그 이불도 또 저기다 처박아놨지. 10만 원 넘더라고 막 그래갖고 어쨌든 군인들 저들 봤어.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금지면 사무소 옆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 수해 직후 300명 가까이 머물렀지만 친척집이나 지인집으로 돌아가고 아직도 집에 가지 못한 이재민 100여 명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다. 다 힘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간 게 엄청 허물어져가지고 뭐 말도 못하고 처음에는 갔다 그냥 뒤지게 울고 막 와버렸고 하여튼 이 벽 있잖아요. 벽하고 요거 지붕 그것만 남았어. 이게 우뚝경하고. 쫓기듯 집을 나와야 했던 이들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 아직도 황망할 뿐이다. 이번 수해를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하는 수재민들. 1초에 1,800톤이 쏟아졌잖아요. 수자원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 시간대를 날짜를 잘못 했던가 시간대를 잘못했던가 왜 하필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질 때 같이 방출했는지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해서 이번 수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피해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충분히 대비했다던 시기에 장마가 잠시 주춤하던 이틀간 방류량을 초당 100톤대로 줄여버린 건 실책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해는 안 가요. 폭우를 예측하고 미리 물을 방류했더라면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아유, 지붕만 간신히 이에 지금 대해서 보여요.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 유입량을 저장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남원시 금지면, 송동면, 대강면은 제방이 무너지며 큰 피해를 보았다.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3개 면은 지대가 낮아 피해가 극심했는데 그중에서 저지대의 축사가 밀집되어 있는 송동면은 유독 가축 피해가 심각하다. 초당 600톤을 방류한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좀 안심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꺼번에 초당 1,800톤을 방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가 억수로 많이 와버렸거든요. 멍하니 물이 차오르는 것만 바라보면서 피신하게 됐어요. 하류 지역에 있다가 미처 날벼락 맞은 손쓸 틈도 거죠. 없이 축사 내부까지 차오른 물. 이복기 씨 부부는 돼지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그저 바라봐야만 했다.
6마리였거든요. 근데 다 죽고 이제 2마리 지금 살아왔거든요. 얘는 간신히 살아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있는 거고. 그나마 살아남은 돼지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폭우로 인한 질병과 후유증이 돼지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 규모가 한 1,300두 됩니다. 290두 남았습니다. 1,000두 정도가 지금 유실이 됐다고 봅니다. 매달 우리가 돼지를 출하해서 사료값 갚고 우리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1년 넘게 걸려야 됩니다. 저때 정확한 상황이 시의 가축을 금액조차 챙기기 산정할 수 없는 어려웠어요. 전혀 축산농가. 못하죠. 종류도 한우, 양돈, 양봉까지 광범위하다. 하천 주변에 이제 축사가 위치하고 있는 이번에 피해를 입은 건 73농가에 양돈 같은 경우는요 1,421두가 폐사된 걸로 집계가 됐고요. 작은 20농가에 41만 6천 수 정도가 폐사됐습니다. 송동면에서 한우를 키우는 김종하 씨. 이번 폭우로 208마리 중 55마리가 폐사했다. 그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하게 키운 소들인데 이렇게 폐사체로 발견되고 유실돼 버리고 아유. 그럴 때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살아남은 없고. 소들도 후유증에 시달리긴 마찬가지. 비는 그쳤지만 김종하 씨에게 수해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헤엄치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런 관절 같은 게 좀 상처가 많이 나가지고 깨끗하지 않은 물을 먹기 때문에 폐손상도 많이 되고. 아, 그렇군요. 가족 같은 소들을 떠나보내고 무너져가는 축사를 치우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김종하 씨. 그의 가슴엔 아직도 세찬 비가 내리고 있다. 소 키운 지가 25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게 침수된 건 처음이에요. 한쪽에 놓으면 한쪽에 또 손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좀 수해 지역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갈 줄은 몰랐어요. 시설농가도 수마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섬진강 상류에 위치한 순창군. 미나리를 재배해 가공하는 김기열 씨에게 지난 폭우는 그야말로 악몽 그 자체였다. 처음에 여기 사타랗게 지금 있던 미나리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여기 지금 다 걸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아, 저기까지 물이 찬 거예요? 네. 썩어서 마른 것들. 와. 낮은 지대에 위치한 까닭에 몇 번 침수된 적은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이라는 김기열 씨. 특히 미나리를 가공하는 기계와 설비까지 모두 파손돼서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워낙에 시스템이 이제 복잡한 거라서 이렇게 물이 한번 찼다 빠지니까 선생님 녹이 쓸어버리잖아요. 아, 진짜 녹슬었어요. 당장 생계와 생활이 막막해진 수재민들. 이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주택이나 가옥 그런 것이 이제 침수가 됐을 때 200만 원이고 가축별로 재편람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피해 입은 거에 비해서 이제 뭐 100% 이렇게 보상은 못 받더라도 일정 부분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수재민 중에는 풍수의 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 국가 재난지원금이 있다 해도 일상으로 돌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집을 허물면은 1,300 준다고 했다고. 근데 그거 갖고 뭐 하겠어요? 그렇죠. 네? 안 그래요? 피해 보상이 뭐 상한선이 있다고 손해가 더 막심하잖아요. 크잖아요. 이게 그런 것을 좀 유도리 있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손실된 만큼 100%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80, 90% 말하자면 그 정도 보상을 해주셨으면 해요. 요즘은 이제 펀드 형식이 있잖아요. 우리 미나리 집을 그때 나오는 때 준비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 먼저 좀 선 주문을 해주시면 좋겠다. 최악의 폭우로 기록될 2020년. 수해가 남긴 막심한 피해는 아직도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수재민의 눈물이 마르는 날, 그때야 긴 장마도 비로소 끝이 날 것이다.
네, 오늘 이 내용 취재한 김민재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영상 보니까요, 남원 순창 등의 피해 주민을 만나고 왔습니다. 당시 복구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네, 많은 자원봉사자와 그 군인들이 또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복구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이후에 폭염이 좀 계속되는 관계로 또 노인들이 좀 활동하기 좀 어려워서 그 복구가 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주거지 위주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농경지라든가 축사 또는 그런 시설들에서는 아직 복구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피해 농가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봤을 텐데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 그 축사에서 그 소들이 뭐 떠내려가는 영상들이 좀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많은 그 동물들이 또 이제 다시 원래 축사로 돌아오긴 했지만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좀 괴사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런 점들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복구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 같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셨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시설 농가의 경우도 설비 파손이 만만치 않던데 만약에 이런 재난, 재해가 반복된다면 결국 기댈 수 있는 건 보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외에는 재난지원금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금액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뭐 모든 농민들, 모든 수재민들이 다 힘드시겠지만 뭐 특히 시설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 대한 대비가 사실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도시 지역이라든가 그 도농 격차를 좀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는 이제 사람들도 많이 살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좀 뭐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기도 하는데 농촌 지역에서는 좀 반복되는 측면이 있고 지방정부 재정도 부족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디고. 우리 김 PD가 생각하시기에 수재민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지원금이 좀 아무래도 상향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그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경제적인 지원이 일단 좀 급선무인 것 같고 또 사실 이런 지원이 좀 이렇게 반짝 지원이 되지 않고 좀 오래 가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이런 수재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좀 지원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민재 PD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로부터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돈의 앞바다는 타지는 물론 중국 어선까지 몰려들면서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돈의 앞바다를 지키는 군산해양경찰의 업무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하루를 휴먼스토리 현장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